쭉 다 볼 건데 본인이 맞췄더라도 한번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1번부터 볼게. 자, 1번. 방사성 동위원소 절대 연령 구하는 게 나오는데 지금 나와 있는 내용 기억. 처음량의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 반으로 줄어드는데 시간. 뭘 한다? 반감기라는 거죠. 자, 갑시다. 기억은 반감기. 현재 이 함수기 포함된 게 1대3. 지금 나와 있는 게 총 8개 중에 지금 자원수가 6개니까 현재 2대6이 될 것이고 요거는 1대3으로 조절할 수가 있겠지. 자, 절대 연령. 자, 2대3 했을 때 1대4라고 했을 때 원래 자, 1대3이라고 했을 때 총량이 얼마입니까? 총량은 4가 되는 거지. 그러면 총량 4 중에 지금 방사성 원소가 1이 있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요거는 4분의 1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지. 원래 처음량이 처음에는 방사성 원소밖에 없었을 거니까 처음량 4일 때가 원래 방사성 원소 원래의 양이다. 그게 지금 1로 줄었으니까 4분의 1이 되었다. 4분의 1이란 말은 반감을 이해한 거죠. 그래서 반감 이해니까 곱하기 2가 돼야 되겠지. 틀렸다는 거고. 자, 2번. 자, 2번도 쉽습니다. 자, 별의 집단. 일반적으로 HR 도상의 별의 집단 표현했는데 가가 뭡니까? 초거성, 나가 거성, 그리고 다가 주계열성, 라가 백색 외성 될 겁니다. 자, 평균 광도 가라 비교했는데 광도가 세로축이잖아, 맞지? 참고로 위로 올라갈수록 당연히 광도 큰 거지. 만약 근데 절대 등급이라 표현했다면 등급은 어떻게 되죠? 숫자는? 작아지는 거지. 어쨌거나 원래 절대 등급은 어쨌든 별의 등급은 등급이 낮을수록 밝은 거니까. 근데 여기는 어쨌거나 지금 광도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위로 올라갈수록 광도 큰 거지. 가가 라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광도가 크다. 자, 참고로 초거성 광도가 얼마쯤 됐죠? 마이너스 5등급 정도. 거성은 0등급 정도. 기억하셔야 돼. 자, 그리고 주결성 같은 경우 흰색은 몇 등급? 0등급이나 1등급 정도. 그리고 우리 태양은 얼마? 태양은 4.8, 5등급 정도. 기억하셔야 돼. 자, 태양의 분광형은 뭐죠? G2. 아까 흰색이라는 것은 A. 자, 흰색이지, 맞지? 자, 넘어갈게. 평균 온도는 나아가라. 지금 분광형 있을 때 OBA, FG, KM. 오른쪽으로 감에 따라서 온도가 낮아지는 거지? 오른쪽이 현재 저온, 왼쪽이 고온. 자, 그러면 나와 라를 비교했을 때 좀 더 오른쪽에 있는 거성이 온도가 더 낮다는 거지? 참고로 적색, 거성. 적색이라 하잖아, 맞지? 온도가 가장 낮은 놈. 근데 백색에서는 백색, 흰색이죠? 흰색은 온도가 얼마쯤 하죠? 만 K. 자, 기준이 되는 거지. 자, 평균 밀도는 라가 가장 크다. 라. 참고로 원래 우리 일반적인 백색 외성 같은 경우에 거의 지구 크기 정도 한다 그러지? 그리고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다 이야기를 하잖아, 맞지? 그러면 태양이라는 놈이 주결성이 있어. 그 주결성 태양인데 나중에 좀 부풀어가지고 거성되는 거잖아, 맞지? 물론 더 큰 별은 더 부풀어가지고 초거성이 되는 거지만 거성과 초거성 부풀었다 팽창했기 때문에 이들은 밀도가 낮은 거잖아. 근데 마지막에 백색 외성 같은 경우에 우리 태양이 백색 외성이 될 건데 껍질 부분 날아가고 중심부가 수축해서 아주 밀도 큰 상태잖아, 맞지? 그래서 가장 밀도 큰 상태가 백색 외성된다 그 말이지? 그래서 라가 가장 밀도 크다 맞는 말 되겠지? 자, 넘어갈게. 자, 3번 우리나라 해역 표층 수온 표층 염분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수온 같은 경우에 계절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잖아, 맞지? 참고로 여름에는 수온이 높을 거고 겨울은 낮겠죠. 자, 그러면 지금 월이 나와 있기 때문에 6월, 8월 이때 수온 높은 거 바로 B가 수온이란 것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겨울에는 낮고 여름에는 높은 B가 수온, 나머지 A가 염분 되겠지? 참고로 지금 염분을 보게 되면 어느 계절에 더 높다? 겨울에. 그러면 여름이 낮은 이유가 뭐야? 강수가 많기 때문에. 됐지? 자, 표층해수의 밀도. 자, 밀도는 주로 누가 결정합니까? 수온과 염분이. 그럼 밀도가 높으려면 수온은 낮아야 되고 밀도는 염분은 높아야 되는 거였죠. 자, 그러면 이런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4월이 지금 10월에 비해서 봤을 때 수온도 낮고 염분도 높은 거잖아, 맞지? 밀도가 클 수 있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럼 당연히 4월이 밀도가 클 것이다. 자, 수온 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 자, 참고로 수온 변화에 따라 세 계층으로 나눈다. 제일 위가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그러면 수온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말은 바로 혼합층이 끝을 말하는 거지. 근데 혼합층은 제일 위부터 해수면부터 시작할 거니까 제로부터 시작할 거니까 바로 혼합층의 두께는 다 같은 말이 되는 거지. 됐나? 자, 그러면 위에 나와 있는 게 두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로 이걸 뒤집게 되면 그대로 해수면으로부터 내려가는 깊이가 될 거잖아, 맞지? 아니 그냥 자료 그대로 봐도 됩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하라고.
자, 그러면 해수면이고 여기 바로 깊이가 될 건데 지금 1월과 7월을 비교해 보면 훨씬 더 현재 요 혼합층의 두께가 1월 달에 훨씬 더 두껍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1월 달에 왜 혼합층 두께가 두껍다? 혼합층의 두께는 누가 결정한다? 무조건 바람색이죠. 바람색이. 참고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름에 바람 셉니까? 겨울에 셉니까? 겨울이 세지. 훨씬 더 온도 변화가 위도에 따라 변화가 심하고 그래서 등압선이 훨씬 더 조밀하잖아. 자, 갈게. 자, 표층과 깊이 50m 해수의 수온차는 2월, 8월. 자, 참고로 혼합층 같은 경우에 혼합이 잘 이루어져서 수온이 일정한 거잖아, 맞지? 2월 같은 경우에는 요게 자, 지금 혼합층과 수온 작층이 경계가 될 건데 참고로 2월 같은 경우에는 다 혼합층이죠. 그러면 2월은 50m까지 다 수온이 다 비슷하겠지? 자, 근데 8월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혼합층과 수온 약층 경계를 지납니다. 자, 수온 약층 의미가 뭐지? 수온이 도약하는 층, 수온이 급변하는 층이죠. 그러면 어쨌거나 수온이 급변하는 층으로 진입했기 때문에 수온이 급변하고 있겠지. 그래서 0에서 해수면에서 50m까지 자, 수온 변화는 8월 달이 클 것이다. 수온 약층 지나고 있으니까. 자, 넘어갈게. 자, 심층순환 일으키는 요인 중 일부를 알아보기 위한 것 돼 있는데 심층순환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밀도 차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밀도에 영향을 주는 건 뭐 있습니까? 수온과 염분 두 가지가 있겠지. 그러면 두 개 중에 뭐가 원인인지를 한번 실험해 보겠다 그 말이잖아. 자, 그랬을 때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염분 나와 있고 수온 얼마 나와 있고 그리고 A와 B 차이가 얼음물과 뜨거운 물 바로 온도 차를 유발시킨 거지. 이로 인해서 밀도 차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A 같은 경우는 얼음물이니까 냉각시키게 되면 밀도 어떻게 된다? 커지면서 가라앉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현재 쭉 내려왔다가 벽면 따라서 일단 오른쪽 이동하게 될 거고 그리고 B 같은 경우 현재 보면 자, 데워졌기 때문에 밀도가 작기 때문에 밑에서 이런 침강에 의한 움직임이 생기게 되면 현재 B 역시 반대방의 움직임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 구멍은 A 쪽에서 그리고 현재 위쪽 구멍은 B에서 이동된 물들이 이동하게 되겠지. 자, 수온 변화는 기억. 현재 수온 변화 가지고 얘기했으니까 맞고. 자, A는 고위도. A는 얼음물. 참고로 고위도로 갈수록 수온이 낮아질 거잖아, 맞지? 현재 참고로 침강이 이루어지는 곳이 고위도니까 맞고. 자, A는 니은, B는 디귿. 별거 없죠? 넘어갈게. 자, 5번. 자, 정상과 타원. 자, 이 그림 봤을 때 가가 뭐다? 나선팔을 가지고 있고 막대 구조가 없기 때문에 정상 나선은하, 나가 타원이 되겠다. 자, 별의 평균 나이. 자, 별의 평균 나이는 누가 결정합니까? 성간물질의 양이지. 자, 성간물질이 가장 많은 놈은 누구였지? 불규칙 은하였지. 그 다음 많은 건 나선은하. 그 다음이 가장 적은 게 바로 타원은하였지. 근데 나선은하 내에서도 특히 성간물질 많은 곳이 어디야? 나선8이었지. 그래서 성간물질이 많단 말은 자, 별을 만드는 재료가 많으니까 새로운 별의 탄생이 많다. 그래서 젊은 별이 많다. 그리고 재료가 풍부하면 큰 별을 만들 수 있는 거지. 큰 별이란 말은 표면 온도가 높은 것 무슨 색깔? 푸른색. 자, 그래서 성간물질은 상대적으로 현재 정상 나선은하가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 젊고 푸른 별이 상대적으로 많고 이제 나는 자, 늙고 푸른 별이 많은 거였지. 자, 늙고 붉은 별. 자, 주결성의 평균 질량. 자, 평균 질량은 결과적으로 큰 별인지 작은 별인지 이걸 묻고 있는 거잖아. 참고로 주결성 같은 경우에는 크기나 질량이나 표면 온도나 광도 다 비례관계에 있는 거지. 자, 그러면 고온이란 말은 큰 별을 말하는 거지. 질량 큰 걸 말하는 거지. 자, 그러면 큰 별이 어디에 더 많습니까? 가에 더 많은 거죠? 이걸 묻는 거지. 자, 그래서 큰 별이 더 많기 때문에 평균 질량 당연히 가가 더 클 것이다. 자, 별의 평균 표면 온도. 지금 이야기했잖아, 맞지? 자, 나 같은 경우에 주로 붉은 별이 많다. 참고로 A0란 말은 무슨 색깔? 흰색. 한 10,000K 정도 되잖아, 맞지? 그러면 당연히 붉은 애들보다 훨씬 더 온도가 높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현재 A0인 별보다 높단 말은 말이 안 맞지. 훨씬 더 온도가 낮잖아, 맞지? 자, 6번. 자, 6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능 특강의 내용이 나왔던 거야. 수능 특강에. 참고로 이번 모의평가 같은 경우에 수능 특강 문제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 여러분들 인식하게끔 만들려고. 자, 용융곡성 나와 있는데 하나는 해령, 하나는 서입대 나와 있어. 자, 과거에 봤던 것 이건데 일반적인 참고로 이 빨간색이 뭐냐면 깊이에 따라서 온도 변화는 바로 지온 곡선입니다. 지하 온도 분포. 그리고 이 파란색 초록색이 뭐냐면 이거는 용융곡선. 됐지? 자, 근데 이 첫 번째, 자, 일반적 모습 바로 옆에 있는 두 번째, 이게 바로 해령입니다. 해령 같은 경우에는 무슨 관계?
발산형 경계로 멘틀이 상승하고 있잖아, 맞지? 그러면 멘틀 같은 경우는 깊은 곳에 있는 좀 더 주변 현재 위쪽보다는 온도가 높은 놈이지. 그러면 온도 높은 놈이 올라와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현재 이 빨간색 지온 곡선 자체가 많이 올라와 있어. 그 말은 주변 같은 깊이에 비해서 온도가 훨씬 더 높다 그 말이지. 자, 그렇게 아시고 멘틀의 상승부라는 것.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열점에 의한 것. 자, 열점에 의한 건 역시 주변보다는 약간 더 온도가 더 올라와 있어. 역시 이것도 플룸 상승류니까. 근데 멘틀에 비해서 이게 온도가 좀 더 낮은 이유는 뭐냐면 멘틀은 아주 광범위한 범위에서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거고. 근데 플룸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 열점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줄기만 막 올라오잖아, 맞지? 그래서 그 범위 그렇게 넓지 않아. 그래서 상대적으로 멘틀의 상승부인 바로 해령보다는 온도가 좀 더 낮게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섭입인데 섭입 같은 경우에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과정. 섭입하면 뭐가 일어나죠? 탈수가 일어나면서 멘틀에 물을 공급해주면 자, 멘틀의 용융점이 낮아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원래 지금 용융 곡선이 초록색인데 이 초록색이 점선으로 표현되어 있고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잖아, 맞지? 이 말은 바로 물을 받았기 때문에 물을 받으면서 용융점이 떨어지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지. 됐나? 이게 현재 물 공급에 의한 용융점 하강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될 거야. 자, 그리고 이 초록색 봐. 이 초록색이 용융 곡선인데 이 초록색보다 오른쪽이 녹은 겁니까? 왼쪽이 녹은 겁니까? 오른쪽이죠. 오른쪽도 온도 높잖아. 그래서 이 용융 곡선 오른쪽이 녹은 거야. 그러면 자, 이 빨간색의 지하 온도 분포와 이 초록색이 만나는 곳, 이곳이 바로 용융이 일어나는 곳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겹치는 곳, 역시 열점도 여기입니다. 됐지? 현재 보면, 자, 섭입자도 여기가 바로 두 개 겹치는 곳, 이곳이 용융이 일어난 지역이 되겠지. 자, 문제 갈게. 아까 얘기했던 요 내용. 자, 그러면 여기 기역과 니은 나와 있는데, 그럼 기역은 누구 거야? 이게 섭입대가 되겠죠? 자, 그리고 현재 니은이 해령이 되겠지. 일단 구분이 가능한 거고. 자, 그러면 기역에서 물이 포함된 멘틀 물질이 용융되어 마그마 생성. 이건 바로 섭입대를 말하는 거잖아, 맞지? 섭입 과정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니까 바로 섭입대 맞고. 자, 니은에서 주로 유물암질 마그마 생성. 자, 해령이니까 해령은 상승동에서 압력 하강에 의해서 어떤 암질? 현무암질. 자, 플룸 상승률도 마찬가지죠? 자, 멘틀 물질 용융되기 시작하는 온도는 기역과 니은. 자, 봐봐. 용융이란 말은 지하 온도 곡선하고 용융 곡선 만나는 곳이잖아? 그러면 만나는 곳, 겹친 곳을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녹기 시작하는 온도. 그러면 녹는 지역 중에서도 가장 왼쪽이 되겠지. 왼쪽 가장 낮은 온도가 될 거니까. 맞나? 그러면 만나는 두 개 지점들을 비교해보면 좀 더 온도 높은 놈이 누구냐라고 물었잖아. 그럼 온도가 높단 말은 더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더 오른쪽 가 있는 놈이 누구냐? 그러면 더 오른쪽 가 있는 건 바로 해령이 되겠죠? 됐지? 만나는 곳 지점을 찾으면 된다. 자, 다시 갈게. 자, 그러면 기역과 니은 중에 누가 해령이고 섭입인지 아까 누가 섭입이야? 기역이 섭입되겠죠? 현재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은 니은. 자, 니은이 바로 해령된다 그 말이지. 멘틀의 상승부니까. 자, 기역에서 물이 포함된 멘틀 물질 용융되어 마그마 생성. 이건 바로 섭입대를 말하는 거지. 기역이 섭입되니까 맞는 말 되겠지. 자, 니은에서는 주로 유물암질 마그마가 생성된다. 니은. 참고로 해령이잖아, 맞지? 해령에서는 무슨 암질?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되게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해양지각도 현무암질이잖아, 맞지? 현무암질. 자, 멘틀 물질이 용융되기 시작하는 온도는 기역이 니은보다 낮다. 아까 용융되는 건 용융 곡선에 닿은 거잖아, 맞지? 닿는 부분, 이 부분 말하는 거잖아. 맞나? 자, 그러면 이 부분의 온도를 비교했지? 그러면 온도라는 것은 가로축이야, 세로축이야? 가로축이죠. 그러면 가로축을 보게 되면 이 만나는 이곳들의 현재 가로축이 누가 더 오른쪽에 있는지 그걸 묻고 있는 거잖아. 누가 더 온도가 높은지. 됐나? 이거 보시면 되고. 자, 넘어갈게. 자, 7번. 자, 북쪽으로 이동하는 태풍. 자, 풍속 동서방향 연직 단면 나와 있는데 자, A는 안전반원. 지금 동서로 나와 있잖아, 맞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북쪽을 향해 이동할 건데 동쪽이란 말은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오른쪽이 되는 거죠. 자, 참고로 안전반원은 태풍 진행 방향 오른쪽, 왼쪽? 왼쪽. 자, 그런데 지금 자, A 같은 경우에 태풍 중심에 대해서 왼쪽이니까 안전반원 맞지? 맞고. 자, 상대적으로 오른쪽이 위험반원이다. 그래서 지금 풍속을 보게 되면 훨씬 더 왼쪽보다는 더 큰 값들을 가지고 있지? 위험반원 맞습니다. 자, 해수면 부근 공기의 연직 운동은 비가 시보다 활발하다. 참고로 태풍은 저기압이야. 열대 저기압. 자, 무슨 기류가 생긴다? 상승 기류가. 근데 이 상승 기류가 중심에 가까울수록 강합니까? 멀수록 강합니까? 가까울수록 당연히 강하겠지? 그런데 조심할 것이 태풍의 한가운데는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태풍의 눈.
자, 태풍의 눈 같은 경우에는 상승 기류가 아니라 뭐가 있다? 약한 하강 기류가 있지. 약한 하강 기류야. 그러면 이게 상승하든 하강하든 어쨌거나 연직 방향으로 움직일 건데 중심 방향도 역시 연직으로 움직이지만 약하다고. 됐나? 자, 그러면 중심, 현재 여기는 약한 하강 기류가 존재할 거니까 어쨌거나 연직 운동 자체는 현재 B와 C를 비교했을 때는 B가 약하다 그 말이지. 됐습니까? B 부근은 지금 현재 하얗게 태풍이 눈으로 표현해주고 있잖아. 됐나? 그래서 C가 더 강하다는 거. 자, 지상 1기도 등압선의 평균 간격. 자, 이건 뭘 의미합니까? 평균 간격은? 등압선의 간격? 풍속을 말하는 거지. 간격이 좁을수록 기압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기압차가 클 거니까 바람이 센 거지. 맞나? 자, 그래서 등압선 간격이 좁을수록 현재 풍속은 커진다는 것. 자, 근데 CD와 DE를 비교해 보면 자, 어디가 더 바람이 강합니까? CD가 더 강하기 때문에 더 조밀하겠지. 간격은 더 좁겠지. 이걸 이야기하는 거지. 자, 그래서 CD가 더 풍속이 크니까 더 조밀할 것이다. 자, 8번. 자, 어느 날 21시 나와 있는데, 자, 21시라면, 당연히 이건 야간이니까 밤이니까 적외 영상일 수밖에 없겠지? 근데 문제에서는 적외 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폭설이니까 이건 겨울이 되겠지? 자, 겨울에 영향 주는 기단은 누구다? 시베리아 기단. 근데 시베리아 기단, 참고로 대륙 쪽은 온도가 낮기 때문에 고기압. 그리고 바다 쪽은 온도 높으니까 저기압 되겠죠? 지금 등압선들 나와 있는데 서쪽에 고기압, 동쪽에 저기압 돼 있습니다. 됐지? 자, 그러면 고에서 저로 바람이 불 거니까 겨울에 시베리아 고기압에 의해서 북서 계절풍이 많이 부는 거잖아, 맞지? 그리고 여기 폭설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많이 배웠던 기단의 변질에 의해서 서해안에 폭설 내리는 것, 그걸 표현하고 있잖아. 자, 그러면 일단 북서풍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시베리아 기단이 확장되면서 따뜻한 황해를 지나면서 서해 바다를 지나면서 바다로부터 수증기를 공급받고 또 하부가 가열되는 거지. 자, 가열되면 뭐한다? 밀도가 작아지면서 상승하게 되는 거잖아, 맞지? 상승만 하면 뭘 만들어? 상승만 하면 구름 만들 거니까. 근데 구름 재료가 수증기니까 수증기 많이 받았잖아. 재료도 풍부하니까 많은 구름을 만들어서 이 서해안에 폭설 내리게 되는 거지. 자, 갑시다. 지점 A에서는 남풍 계열, 아니지. 북서풍이니까 북풍 계열 될 거고, 시베리아 기단 확장되는 동안 황해상을 지나는 기단 하층 기온 높아진다. 맞지? 황해로부터 따뜻한 바다로부터, 상대적 따뜻한 바다로부터 가열되는 거잖아. 그러면 하부의 기온이 올라가게 되겠지? 예를 들어서 영하 25도라면, 그리고 바다 온도가 6도라면 현재 어쨌거나 따뜻한 바다 위를 지나면서 가열될 것이다. 그럼 안정, 불안정? 불안정해진다 이해를 하죠? 안정은 가만히 있는 거고 하부가 가열되면 가벼워질 거니까 상승할 거니까 움직이니까 불안정. 자, 구름 최상부 방출하는 적외선 복사 에너지 양 됐습니다. 원래 적외 영상은 뭘 알 수 있는 거죠? 구름 최상부의 높이. 맞지? 자, 근데 구름이 있는 곳은 대륙권에만 구름이 있습니다. 근데 대륙권 같은 경우에는 위로 올라갈수록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온도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그러면 구름의 높이가 높단 말은 그만큼 온도가 낮단 말이고, 온도가 낮단 말은 에너지가 많이 나오고 적게 나와? 적게 나와. 자, 에너지가 적을수록 무슨 색깔? 흰 색깔로 표현되는 거죠. 그러면 기억과 니은을 봤을 때 기억이 더 밝기 때문에 기억이 더 높은 높이. 더 높단 말은 온도가 더 낮다, 에너지가 더 적게 나올 것이다. 그 말이지? 자, 넘어갈게. 자, 9번. 자, 온대저기압 위치할 때 이 온대적 자, 동반된 온난전선, 한랭전선. 자, 이거 과거에 나왔던 기출문제. 여러분 다 풀어봤던 거야. 참고로 전선이 뭡니까? 전선은 두 개의 기단,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그 경계선이 될 거잖아, 맞지? 그러면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 만난단 말은 온도 변화가 심하다. 온도 변화 심하단 말은 이 등온선은 어떻다? 조밀한 거야, 넓은 거야? 조밀하겠죠. 현재 온도 변화 확 변하려면 현재 등온선을 많이 지나야 될 거잖아. 맞나? 그래서 이 조밀한 곳들이 바로 현재 전선이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가 같은 경우에 전선 이렇게, 그리고 나 같은 경우 이렇게 펼쳐져 있을 겁니다. 조밀한 곳이 바로 전선의 위치가 된다고. 자, 근데 지금 방위가 나와 있는 게 지금 위쪽이 북쪽이잖아, 맞지? 그러면 이렇게 자, 북서에서 남동으로 펼쳐져 있는 가가 바로 온난전선 되겠죠. 자, 그리고 현재 북동에서 남서로 펼쳐져 있는 나가 바로 한랭전선 되겠지. 똑같이 배열돼야지. 원래 온대저기압. 맞나? 자, 그러면 이거 구분할 수가 있다. 지금 기온 분포 따라서 따뜻한 공기, 찬 공기, 따뜻한 공기, 찬 공기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가는 온난, 그리고 나는 한랭전선이다. 자, 나에서 전선은 기억에 나타난다. 자, 나에서 전선은 기억. 아니지.
지금 등호선이 좀이란 곳에 나타난다 그랬지? 기압과 니은을 비교한다면 바로 좀이란 니은에 나타나겠지. 자, 기압은 지점 A가 B보다 낮다. 자, 참고로 바로 저기압의 위치를 찾으면 돼. 자, 이거는 온대 저기압에 붙어 있는 전선이라 그랬잖아, 맞지? 그러면 가 같은 경우에 지금 오른쪽, 자, 왼쪽 위에 저기압이 위치하고 있겠죠. 맞나? 그러면 저기압에 가까울수록 기압 어떻게 되는 거야? 낮아지는 거지. 여기 저기압 중심부니까. 그러면 지금 A와 B를 비교했을 때 A가 훨씬 더 가깝잖아, 맞지? 그러니까 A 기압이 더 낮을 거다, 그 말이야. 자, 그리고 자, 지점 B는 지점 C보다 서쪽에 위치한다. 참고로 요거 자, B, C 물어봤는데 B, C 아까 요거 오른쪽이 동쪽이고 왼쪽이 서쪽 될 거잖아, 맞지? 그러면 당연히 한랭전선 쪽이 더 서쪽, 왼쪽에 있는 거잖아. 그래서 한랭전선에 대해서 왼쪽에 있는 C가 훨씬 더 서쪽에 있겠지. 됐지? 방위가 나와 있으니까 구분할 수 있고 원래 온대저기압 모습이 어떤지를 여러분들 그려봐라, 그 말이지. 자, 넘어갈게. 자, 10번. 자, 이거 얼마 전에 했습니다. 자, 40억 년 전부터 자, 제일 처음 시작이 누구야? 치생누대. 그 다음 원생. 그 다음 현생이 되겠죠? 근데 현생을 다시 봐봐. CDE는 같은 색깔로 표현하면서 같은 놈 내에서 다시 구분한 거잖아. 그러면 뭡니까? 고생, 중생, 신생대가 되겠죠? 자, 그렇게 나눠지게 될 겁니다. 자, 시생대 시작. 지금 40억이라 벌써 이미 나와 있는데 요거 40억이라는 거 알아야 되겠지? 자, 거기서 각각 시작하면 시생은 40억부터, 원생은 25억부터, 고생대는 5.4, 자, 중생대는 2.5, 신생대는 0.66. 이 꼭 기억하셔야 되지? 자, 그러면 자, 전체적으로 구간이 얼마인지를 다 알 수가 있다. 어쨌거나 자, 조심할 것은 가장 긴 건 원생 누대. 바로 A가 원생, B가 바로 시생. 근데 CDE는 고에서 중으로 신으로 가서 점차 계속 짧아지게 되는 거잖아, 맞지? 세 개는 다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최초의 다세포 생물 언제라 그랬지? 원생 누대를 그랬죠. 자, 그리고 시생 누대는 누구라고? 시생 누대 때는 누가 출현? 단세포가 아니고. 시생 누대 했잖아. 원액. 자, 그래, 단세포 생물이 주가 되는데. 자, 갈게. 자, 어쨌든 다세포는 원생 누대다. 그래서 원생 누대는 현재 A가 되겠죠? 틀렸고. 최초의 척수동물 누구야? 어류. 어류는 언제라고? 고생대 오르도비스기. 생각나면 갑주어 생각하면 돼. 갑주어. 물론 갑주어 최초로 나온 애는 아니지만 걔보다 약간 더 앞이야. 됐나? 어쨌든 고생대잖아, 맞지? 근데 기까지 알고 있으면 좋다 그랬습니다. 어디에서 트집 기억납니까? 알고 있으면 좋아. 알겠지? 자, 어쨌거나 이거는 현재 고생대가 될 것이다. 자, 히말라야 산맥은 언제라고? 신생대. 참고로 3,800만 년 전부터 형성되기 시작했지? 어쨌거나 신생대라는 거 꼭 기억합시다. 자, 11번. 자, 우주 구성 요소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자, 원래 가장 1등이 누구였죠? 암흑 물질이었지. 지금의 1등은 암흑 에너지가 되겠죠? 그러면 현재 지금 T라는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현재 시점 보게 되면 가장 많은 게 암흑 에너지잖아, 맞지? 그 다음 많은 게 암흑 물질, 제일 적은 게 보통 물질. 자, 암흑 에너지는, 자, 보통 물질은 얼마야? 4.95%. 자, 보통 물질은, 암흑 물질은 27 정도. 암흑 에너지는 68 정도. 맞지? 자, 어쨌거나 세 개를 구분할 수가 있다. 자, 우주 배경 복사 파장 T 시기의 현재보다 짧다. 참고로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 공간의 크기와 그대로 비례했지. 공간이 커지면 그대로 같이 커졌잖아, 맞지? 자, 그리고 온도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아니, 온도에 반비례하잖아. 맞나? 그러면 우주가 팽창하면서 공간은 커지고 오히려 온도는 낮아졌죠? 그래서 현재 점차 계속 길어졌습니다. 그러면 좀 더 과거엔 온도가 높고 공간이 작았던 T에는 더 짧겠지? 자, T 시기 현재까지 B의 비율, A의 비율. B는 어떻게 되고 있죠? 양이 증가하고 A는 어떻게 되고 있죠?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거지? 증가분의 감소니까 전체적으로는 이거는 감소하게 되겠지. 맞고. A, B, C 중 항성. 항성은 별을 말하는 거지. 별은 보여, 안 보여? 보여. 관측 가능한 애들 다 묶어서 우리가 뭐라 불렀지? 보통 물질이라 그러지? 암흑 물질은 질량 존재는 우리가 확인했지만 누군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별, 관측 가능한 이거는 보통 물질. 자, 12번.
자, 판의 경계북은 화산 쭉 나와 있는데, 자, 참고로 A 같은 경우 이거는 하와이를 말하고 있는 거지. 맞나? 바로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열점. 자, 그러면 지역 A 하부에는 외핵과 멘틀의 경계부에서 상승하는 플룸. 상승하는 플룸, 뜨거운 플룸. 맞는 말이죠? 자, 맞고 열점이니까. 자, 지역 B의 하부에 멘틀 대류 하강류가 존재한다. 자, B 같은 경우 여기는 무슨 산맥? 안데스 산맥. 이때 해구가 페루 칠레 해구가 있고 현재 나란하게 안데스 산맥이 있는 거잖아. 맞지? 참고 여기가 무슨 해령? 동태평양 해령. 현재 그래서 왼쪽 태평양판 오른쪽이 나즈가판인데 이게 남아메리카판 밑으로 섭입하고 있잖아. 맞지? 그러면서 안데스 산맥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섭입할 거니까 나중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수렴 경계니까 멘틀의 하강부. 맞는 말 되겠죠? 물론 나중에 차가운 플룸도 만들 수 있겠지만 자, 수렴형 경계라는 것. 자, 암석권 평균 두께는 지역 B가 지역 C. 자, 암석권은 같은 말이 뭐예요? 판이죠. 판이 두께를 말하는 거지. 자, 해양판과 대륙판. 지금 현재 C와 B를 비교해 보면 C는 나즈가판이 아니라 해양판이 있는 거고 B는 남아메리카판 대륙판이 있는 거지. 누가 더 두껍지? 대륙판 훨씬 더 두껍지. 근데 밀도는 누가 더 크다? 해양판이 더 크다. 그래서 해양판이 파고 들어가는 거잖아. 맞지? 어쨌든 지금 두께를 물어봤으니까 대륙판이 더 두껍다는 거. 자, 넘어갈게. 자, 13번. 주계열 단계 시작하는 직후부터 자, A, B, 진화, 표면 온도 시간에 따라 나타나 있는데 참고로 주계열성 단계에서는 거의 일정 온도를 유지하는 거지. 그런데 조금씩 온도 어떻게 됩니까? 주계열 단계에서 조금씩은 늘어나지. 늘어나죠. 중심부의 온도도 조금씩 커지잖아. 그러다 보니까 생명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 거지? 조금씩 넓어지잖아. 넓어지고 멀어지고. 됐나? 자, 어쨌거나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지금 A와 B가 있는데 자, 그러면 원래 우리가 주계열성은 질량이 크면 크기가 크고 표면 온도 높고 광도 크다 그랬잖아. 맞지? 그러면 지금 A와 B를 비교했을 때 표면 온도가 A가 더 높은 거잖아. 맞지? 주계열성 단계 시작했을 때 온도 높지? 그러면 온도 높단 말은 A가 더 큰 별. 그러면 질량은 A가 4가 될 것이고 현재 B가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그리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다가 끝나는 게 바로 A가 더 짧죠. 왜냐하면 질량이 클수록 진화 속도는 엄청나게 빨지. 빠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명이 짧아지게 되는 거지. 수명이 짧단 말은 각 단계도 다 짧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계열 역시 A가 짧을 것이다. 자, 볼게. B는 중성자별로 진화한다. B는 자, 1태양 질량. 우리 태양과 똑같잖아. 우리 태양은 뭐가 되는 거야, 나중에? 백색 외성 되는 거죠. 참고로 중성자별이 되려면 질량이 큰 놈들이잖아. 맞지? 얼마 이상이라고 그랬지? 10태양 질량 이상. 근데 교재에 따라서는 8태양 질량 이상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중성자별보다 그 다음이 누구지? 더 큰 놈이? 블랙홀. 블랙홀은 얼마 이상이라고 그랬지? 30태양 질량 이상. 어쨌거나 여기 나와 있는 건 1과 4. 둘 다 백색 외성 되겠지만 참고로 B 같은 경우는 1태양 질량 우리 바로 태양의 진화 단계라 생각하면 되면 요거는 백색 외성으로 진화한다는 것 아셔야지. 자, 기억 시기일 때 대류가 일어나는 영역. 자, 이거는 구조, 내부 구조 어떤지를 묻고 있는 거지. 참고로 자, 우리 태양은 몇 층 구조? 3층 구조. 질량 크면 2층 구조. 자, 나누는 경계 얼마 있지? 나누는 경계값이 1.5 태양 질량. 이거는 CNO와 PP가 둘 중에 누가 더 우세한지 이것도 묻잖아. 맞나? 자, 교재에 따라서는 2태양 질량을 나누기도 하는데 현재 그 경계값을 제시하지는 않아. 자, 어쨌거나 1.5 태양 질량보다 작은 놈은 현재 3층 구조 왼쪽, 이제 큰 놈은 2층 구조. 됐지? 근데 문제에서 대류가 일어나는 영역 물어봤잖아. 맞지? 참고로 질량이 작은 것 같은 경우에는 제일 바깥층에 대류층이 존재하고 있는 거지. 근데 질량이 큰 놈은 중심이 바로 대류 핵이잖아. 맞지? 바로 대류가 일어나는 곳이 중심 부근이다. 훨씬 더 깊이가 깊다. 그 말이 되겠지? 그래서 질량 큰 A가 대류가 일어나는 곳이 깊은 곳에 위치할 것이다. 자, 기억 시기일 때, 자, 지금 기억 시기는 지금 주계열상 단계에 있는 거잖아. 맞지? 어쨌거나 CNO와 PP, 아까 CNO와 PP 중에 누가 더 우세한지 둘 다 수소핵료 반응인데 1.5 태양 질량보다 크면 누가 더 우세하다? CNO가. 1.5보다 작으면 PP가. 다시 이 둘을 나누는 중심부의 온도는 얼마였죠? 1800만 K. 우리 태양은 1500만 K고 지금.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 태양 같은 경우에는 PP가 우세한 상태고. 자, 다시 볼게.
자, 그러면 자, CNO는 큰 별이 그리고 PP는 작은 별이 우세하다.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현재 CNO가 더 우세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값 자체는 전체적으로 1보다 크다, 작다? 작다가 되겠죠. 작은 별은 여기 1보다 큰 값이 될 거고. 됐지? 자, 14번. 태양과 별의 물리량 나와 있는데, 자, 이거 기억 400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수능 특강에 그대로 나오는 거야. 자, 가볼게. 지금 기억은 400이다. 기억이 바로 반지름인데, 반지름에 관련된 식은 광도밖에 없죠. 광도는 L은 4파이 R제곱 시그마 T의 4승인데, 참고로 R제곱 T 4승, 이거 전체 계산한 게 안 나오잖아, 맞지? 그래서 R제곱과 T 4승이 비례하는 것, 이것만 이용하면 되더라. 자, 그러면 광도 절대 등급 가지고 비교할 수 건데, 플러스 4.8과 마이너스 5.2니까 몇 등급 차이? 10등급 차이. 10등급 차이면 5등급 차, 5등급 차. 100배, 100배니까 몇 배? 1000배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광도가 1000배 차이 난다. 지금 가가 태양보다 1000배 더 밝다. 그 말이잖아, 맞지? 그러면 광도가 1000배니까 결과적으로 표면 온도 몇 배, 반지름 몇 배. 이걸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지. 자, 지금 반지름은 모르잖아, 맞지? 그래서 R 제곱 쓰겠습니다. 몇 배인지. 자, 그리고 표면 온도는 1과 0.5니까 2분의 1이 되겠지? 그러면 2분의 1의 4승 될 거야. 그러면 2분의 1의 4승 넘길 건데, 참고로 R제곱, 결과적으로 이거는 2의 4승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R은, 자, 10의 제곱, 2의 제곱. 결과적으로 이 값은 400이 되겠지? 그래서 R은 400이라는 걸 계산할 수가 있다. 자,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 람다 맥스를 말하는 거지. 람다 맥스는 누구에서 결정됩니까? 표면 온도. 서로 반비례 관계 있는 거죠? 물론 T분의 A 해가지고 A가 2898 정확한 숫자를 구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비교니까 현재 반비례 관계만 적용합시다. 자, 그러면 요거 그럼 결과적으로 표면 온도를 알아야 되는데 나 역시 표면 온도 안 나와 있잖아, 맞지? 그러면 역시 광도식을 이용해야 될 건데 여기 자 플러스 9.8 바로 비교하는 게 태양이잖아, 맞지? 몇 등급 차이? 5등급 차. 그러면 밝기 몇 배? 100배 차이. 100배 차이인데 등급 숫자 더 크니까 더 어둡겠지? 그러면 밝기는 100분의 1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광도는 100분의 1이고, 그러면 식을 쓰게 되면, 자, 100분의 1은, 자, R제곱이 0.01이잖아, 맞지? 0.01은 100분의 1이죠? 그 말은 100분의 1의 제곱. 자, T4승 모르겠고, 자, T를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T4승 그리고 100분의 1이 바로 반지름이니까 반지름의 제곱. 100분의 1의 제곱 되겠지? 자, 그러면 계산하게 되면, 100분의 1의 제곱을 왼쪽으로 넘기면 될 거잖아? 자, 그럼 100분의 1 하나 날아갈 거고, 그리고 이거 뒤집어져서 가겠죠? 그러면 100만 남겠지? 그래서 T4승은 100이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T는 T제곱은 10이니까 T는 루트 10이 되겠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T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람다 맥스 비교하는 것, 이 파장을 물어봤잖아, 맞지? 자, 그러면 자, 파장은 아까 서로 반비례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반비례 관계니까 더 역수를 취하면 비교가 되겠지. 자, 그러면 나 같은 경우에 나는 지금 요거 루트 10이 나왔으니까 이거 루트 10분의 1이 되겠지. 자, 그리고 다는 원래 루트 2인데, 자, 루트 2인데, 그러면 자, 파장은 루트 2분의 1이잖아, 맞지? 근데 다를 그대로 쓴 것이 아니라 다의 2분의 1배라 그랬잖아, 맞지? 그럼 다시 이놈을 2분의 1배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2분의 1배니까 2분의 1을 곱하면 분모에 2를 곱하는 거잖아. 그러면 2를 안에 넣어서 비교합시다. 안에 넣으면 얼마 되죠? 루트 8이 되겠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루트 10분의 1과 루트 8분의 1을 비교하는 거지. 그러면 두 개 중에 누가 더 큽니까? 루트 8분의 1이 더 크다 그 말이죠? 됐나? 그래서 현재 보면 다가 더 현재 비교할 수 있는 거죠. 자, 됐고. 절대 등급은 다가 태양보다 크다. 절대 등급은 진짜 밝게 표현하는 것으로서 원래 등급은 오히려 등급 숫자가 작을수록 밝은 거잖아, 맞지? 그러면 광도를 지금 태양과 비교했을 때 자, 광도는 R제곱과 T4승인데 R도 크고 지금 반지름 T도 크다는 거지? 반지름도 크고 표면온도도 높다. 그 말은 R과 T가 다 크기 때문에 R제곱 T4승 당연히 더 클 수밖에 없지. 그 말은 자, 태양보다 다가 광도가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럼 광도가 크단 말은 절대 등급 숫자는 더 작겠죠. 그걸 말하는 거지. 절대 등급이 더 작을 것이다. 자, 15번. 자, 엘니뇨, 라니냐 반드시 나오게 되는데 자, 갑시다. A와 B 중에 한식이 나와 있고 이거는 강수량 변화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가 같은 경우에 풍향, 자, 풍속 편차 나와 있는데 근데 조심할 것이 동쪽을 향하는 방향이 플러스라 그랬어. 동쪽을 향하는 방향이. 자, 그런데 자, 이 엘니뇨와 라니냐는 어떤 바람에 의해서? 무역풍에 의해서. 참고로 무역풍은 다른 말로 편동풍, 동풍이죠.
맞지? 동풍이란 말은 어디서 어디로? 동에서 서로. 오른쪽이 동쪽. 여기 나와 있는 W와 E는 이거는 동경, 서경, 이거 경도 말하는 거지. 그냥 원래 오른쪽이 동쪽이 왼쪽이 서쪽이란 것 기억하셔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원래 동풍이기 때문에 이놈은 바람 자체는 서쪽으로 가게 돼 있어. 근데 위에 나와 있는 자료는 동쪽으로 향하는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잖아. 맞지? 맞나? 자, 이건 그냥 변화 경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A 같은 경우에 이 값이 플러스가 됐단 말은 원래 무역풍은 서쪽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현재 동쪽으로 향하는 방향 요 성분이 플러스가 됐단 말은 바람이 강해진 것, 약해진 것. 약해진 걸 말하는 거지. 반대 방향 제시했으니까. 됐나? 자, 오히려 마이너스일 때 무역풍이 강한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제시했으니까. 자, 그러면 A 같은 경우 플러스잖아, 맞지? 그러면 A가 플러스 무역풍이 약화된 건 A는 뭐다? 엘니뇨. 그리고 B가 라니아 되겠죠. 자,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태평양 같은 경우에 여기 강수량이 어떻게 됐죠? 강수량이 증가한 거지. 강수량이 증가하려면 수온이 증가한 거. 맞죠? 그러면 무역풍이 강화된 것. 자, 그래서 강수량이 많다는 말은 구름 생성이 많다. 그만큼 현재 상승 기류가 강화된 것, 수온이 증가한 것, 그만큼 무역풍이 강화돼 가지고 표층에 있는 따뜻한 물들을 많이 가져왔다. 그 말이잖아. 자, 이건 라니냐? 자, 나는 B의 관측. 자, 나는 라니냐? B가 라니냐. 맞지? 자, 동태평양 적도부근 해역 해면 기압 A가 B보다 높다. 자, 볼게. 동태평양 같은 경우에 오른쪽. 수온이 어떻게 되죠? 자, A일 때 A가 엘니뇨잖아. 맞지? 엘니뇨 때는 수온이 어떻게 되죠? 엘니뇨 때는 수온이 높아지게 되는 거지. 수온이 높아지면 오히려 기압은 공기를 데워서 상승시킬 거니까 오히려 기압은 떨어지게 돼 있는 거지. 맞나? 자, 그래서 수온에 반비례할 거니까 수온이 더 낮은 무역풍이 강해서 많은 물이 빠져나오고 현재 한류와 용승이 강해져서 수온이 낮아지는 라니나 때 수온 낮아서 기압이 높은 거지. 자, 생각하시면 되고. 자, 적도부근 서태평양 그리고 동태평양의 수온 편차. 이 수온 차이. 자, 수온이 어디 높아? 동쪽이야, 서쪽이야? 서쪽이 더 높죠? 자, 이런 차이는 왜 생기는 겁니까? 누구 때문에? 무역풍 때문에. 그럼 무역풍이 강화되면 이 차이는 더 커지게 되는 거지. 그러면 라니아 때 이 차이가 더 커지게 되겠죠. 자, 넘어갈게. 자, 16번. 자, 그림은 지구잔축 경사각 세차운동 나와 있는데 참고로 두 가지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두 개의 변화 경향이 같게 나타나죠. 자, 가장 쉬운 게 뭐였죠? 경사각이었지? 문제를 계속 다 쉽게 냈어. 다 쉽게 냈어. 자, 갈게. 우리나라 겨울철 평균기온 기억식이 나와 있는데, 자, 기억식이 원래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되겠지만, 참고로 자전축의 경사 방향, 이건 세차 운동을 말하지? 근데 이 경사 방향은 지금과 어떻다? 동일하다. 그러면 이건 고려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참고로 계절 변화 생기는 이유가 뭐지? 지구 잔축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기울어서 공전하니까. 그러면 기울기가 심할수록 계절 변화 정도가 심해지고 연교차 커진다 그랬지? 연교차 커진단 말은 여름의 온도가 올라가고 겨울 온도가 내려가고. 자, 그래서 계절 변화는 기울기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기울기 커질수록 계절 변화 정도, 연교차 정도 커지면서 여름 기온 커지고 겨울 기온 낮아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비교하면 될 건데, 자, 이때 기억대, 자, 지구 자전축의 경사각이 이만큼이고, 근데 현재는 이거잖아, 맞지? 더 큰 거야, 작은 거야? 경사각이 더 작은 것. 그러면 경사각이 반대로 감소하면, 자, 연교차가 작아지겠죠? 연교차가 작아진단 말은 여름 온도는, 여름 기온은 내려오고 겨울 기온은 올라와서 그 차이가 작아지게 되는 거지. 맞지?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평균, 겨울철의 평균 기온이니까 겨울철 올라가게 되겠지. 그리고 하나만 더. 세차 운동이나 20일 같은 경우에는 남반구와 북반구의 변화 경향이 반대죠. 반대로 일어나지. 근데 경사각 변화는 지구자전축 기울기 변화는 북반구나 남반구나 같은 경향으로 변하지. 기억하시고. 자, 우리나라 기온 연교차 니은 시기가 현재보다 크다. 자, 니은 같게. 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자전축 경사 방향 세차 운동에서 방향이 반대가 됐습니다. 반대. 그리고 현재 경사각도 더 큽니다. 자, 경사각이 더 크면 물론 둘 다 고려해야 되겠지만 둘 다 같은 경향으로 변하잖아, 맞지? 그래야 문제가 성립이 될 거야. 그럼 어쨌거나 지금 경사각이 커졌기 때문에 연교차 어떻게 된다? 북반구도 남반구도 다 커지게 되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 물어봤을 거니까 우리나라 다 커지게 되겠죠? 연교차는 현재보다 커질 겁니다. 근데 요거 자, 세차 운동보다 한번 고려해 볼게. 현재 근일점에서 우리나라 북반구의 계절은 뭡니까?
겨울이죠. 근데 기울기가 반대가 되면 오히려 근일점에서 뭐가 된다? 여름이 되는 거지. 맞나? 지금은 원일점에서 여름인데 이때는 근일점일 때 여름이잖아. 맞지? 그러면 태양과의 거리가 어떻게 됐다? 지구와? 거리가 가까워지게 된 거지. 그러면 여름의 기온은 어떻게 된다? 높아지게 되겠지. 이것도 그렇잖아. 반대로 겨울은 오히려 더 태양과 멀어졌겠죠? 원일점을 갔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겨울 온도는 또 내려가게 될 겁니다. 역시 연결차 커진다는 것. 자,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할 때 우리나라 낮의 길이는 기억. 자, 근일점. 자, 기억은 경사 방향이 지금 동일하잖아. 맞지? 자, 근일점일 때 계절이 뭐라고? 겨울. 이거 보면 기억 시기의 겨울 그대로잖아. 맞지? 근데 니은 때는 기울어진 방향이 반대가 되잖아. 그래서 니은 때는 뭐가 된다? 근일점일 때? 여름 된다. 자, 겨울과 여름 중에 언제 더 낮의 길이가 더 길죠? 여름. 이걸 묻고 있는 거지. 17번 한번 보겠습니다. 17번. 자, 어느 지역 지질 단면도 나와 있고 XY 자, 지층 연령 나와 있어. 참고로 연령 지금 나와 있는 그래프 보게 되면 아래쪽으로 갈수록 나이가 많아지는 것 나타냈잖아. 맞지? 자, 그리고 이거 역전 여부가 좀 역전됐다는 증거 전혀 없잖아. 맞지? 그럼 일반적으로 그냥 아래쪽 내려갈수록 나이가 많다는 생각하시면 되겠지. 자, 그러면 좀 더 확대시킬게. 자, X부터 시작할 건데 아래쪽이 나이 많고 위가 다 나이가 어리게 될 거야. 이제 최근에 위가 쌓이게 됐으니까. 자, 그러면 X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빨간색. 자, 그러면 뭐 시작 시점 줄게. 자, 지금 X 같은 경우에 X에서 오른쪽 감에 따라서 위의 층을 만납니까? 좀 더 아래쪽 내려갑니까? 점차 위의 층을 만나고 있지. 맞지? 위의 층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지. 그 말은 위의 층이가 나이가 많아져 적어져? 적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적어질 거니까 아래쪽 내려갈수록 나이가 많을 거니까 반대로 위로 올라가면 나이가 어린 거잖아. 적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그래프는 위로 올라간다고. 근데 만약에 이 연령 그래프가 만약에 반대로 돼 있다면 또 반대로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겠지? 그래서 원래는 쉬운 거는 그래프상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나이 많아진 것 이랬으면 더 쉬울 거야. 맞지? 근데 반대로 해놨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거고 어쨌거나 나이가 어려진다. 자, 그리고 자, 지금 이거 관입이잖아. 맞지? 관입한 놈이 나이 많아? 관입당한 놈이 나이 많아? 관입당한 놈이 나이 많지. 그러면 관입한 놈 나이가 어리지. 나이 어리고 이놈들은 그리고 동시에 같이 관입에서 굳어버리잖아. 맞지? 나이가 똑같지? 그러면 나이가 어리고 나이가 다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나이가 어리단 말은 위로 올라가야 됩니까? 내려가야 됩니까? 올라가야 되겠죠? 밑으로 내려갈수록 나이가 많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위로 올라가고 나이가 일정한 상태. 이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자, 파란색. 지금 빨간색에서 쭉 연결되는 곳입니다. 맞지? 그러면 이런 거 그대로 현재 보면 방향을 그대로 가지면 돼. 비슷하게 하면 돼. 그런데 조심할 것이 여기 좀 디테일하게 조금씩 표현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알지 모르겠지만 X에서 이 빨간 구간과 그리고 이 파란 구간 보게 되면 지층을 같은 수평거리 동안 지층을 깊이 변화는 누가 더 심하죠? 같은 동일한 수평거리 가는 동안 깊이 변화. 빨간색과 파란색 중에 누가 더 깊이 변화 심할까? 빨간색이 더 심하죠. 경사져 있잖아. 맞지? 그러면 지층 깊이 변화 더 심하다면 나이 변화 더 심하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이 파란색이 좀 더 완만한 거야. 완만하게. 그러니까 나이 변화가 적어야 되는 거지. 더 많은 길이를 가지만. 됩니까? 그럼 어쨌거나 이놈 역시 위층으로 가고 있잖아. 맞지? 그럼 나이가 많아져 적어져? 적어지면서 좀 더 완만하게 이동해야 된다. 그 말이지. 맞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이 노란 구간 쭉 가게 될 건데 이거는 무슨 단층? 역단층. 단층면 상반 오른쪽이 될 건데 상반이 지금 올라왔잖아. 맞지? 밀려 올라왔기 때문에 횡압력은 역단층.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나이 많은 놈이 올라와 버렸지. 그럼 나이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야? 많아지게 되겠죠. 그럼 나이 많아진단 말은 이 노란색의 시작점이 올라가는 게 내려가는 거야. 그래프상에서는? 내려가야 되겠지? 밑으로 내려와서 나이가 많으니까. 그리고 자, 이 노란색 쭉 가게 되면 이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좀 더 아래층으로 가고 있죠? 아래층을 만나고 있지? 그러면 나이가 어떻게 되죠? 많아지겠지? 그래서 현재 나이가 많아질 거니까 올라갈까 내려갈까? 그래프는 내려가게 되겠지. 그래서 시작점은 좀 더 아래쪽에서 시작할 거고 그리고 나이도 점차 많아진다는 것. 됐나? 그러면 이놈 형태를 잡으면 되겠죠? 그렇지. 자, 18번. 자, 어느 외계 행성계 중심별 행성 공통질량 자, 회전하는 모습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행성 공통질량 중심에 대해서 행성의 공전 방향과 그리고 별의 공전 방향, 회전 방향이 어떻지? 같은 방향이죠? 근데 순간순간의 운동 방향은 반대가 되는 거지. 자, 가볼게. 자, 그러면 지금 행성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별 역시 반시계 방향 회전할 것이다.
근데 공통질량 중심에 대해서 순간순간 반대 방향 움직이기도 하고 또 반대 위치에 있는 거지.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을 다 잡을 수 있을 건데, 자, 행성의 반대편, 자, 기억, 니은, 디귿 다 잡았습니다. 됐지? 자, 그러면 시선 방향, 오른쪽에 시선 방향, 바로 관측자가 오른쪽에 있단 말이니까 디귿은 접근이야, 후퇴야? 디귿은 시선 변화는 지금 여러분들 파장 변화는 별만 나타나는 거죠, 맞지? 별이 디귿일 때 멀어질 거니까 후퇴. 기억은 자, 우리 관측자한테 접근하겠지? 파장이 짧아지게 될 겁니다. 자, 문제 갑시다. A는 행성 기억에 위치할 때 관측 결과. 지금 A 같은 경우 파장이 길어진 거야, 짧아진 거야? 길어진 거죠. 왜냐하면 지금 원래 어떤 문제는 오른쪽이 짧아진 거, 왼쪽 짧아진 거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잖아, 맞지? 지금 이 같은 경우에 나 같은 경우에 오른쪽이 2람다 제로로 돼 있다. 그 말 더 길다 그 말이잖아. 어쩌면 오른쪽이 더 길다 그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A 같은 경우 파장이 길어져야 되니까 길어진단 말은 뭐 한다? 후퇴해야 되는 거지. 근데 지금 A의 기억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접근할 거니까 안 맞다 그 말이지. 접근은 파장 짧아질 거니까. 근데 A는 파장이 길어졌다. 그래서 C가 될 것이다. 자, 행성 니은 디귿 공전하는 동안 중심별 시선 속도는 커진다. 참고로 자, 니은일 때는 시선 방향이 수직 방향이죠. 그러면 시선 속도가 얼마입니까? 0이 되는 거죠. 근데 멀어지면 우리가 플러스 잡았어, 마이너스 잡았어? 플러스로 잡았죠? 그러면 지금 제로인 니은에서 후퇴할 거니까 어떤 플러스 값을 가지게 될 거잖아, 맞지? 그리고 디귿에 왔을 때 가장 큰 속도 값을 가지겠지. 맞나? 그럼 계속 증가하게 되겠죠. 자, 볼게. 그리고 A 곱하기 B, C 곱하기 D 나와 있는데 문제에서 행성의 공전 궤도면 관측의 시선 방향과 나란하다 그랬지? 맞나?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것들이 접근하는 것, 후퇴하는 것, 결과적으로 접근과 후퇴 방향만 다를 뿐이지 그 속도 크기는 똑같은 거지. 맞나? 자, 그래서 A와 B 현재 감소 증가 나와 있지만 어쨌거나 방향만 다르지 크기는 동일하기 때문에 A 곱하기 B, C 곱하기 D 어떻다? 값이 같다 그 말이죠. 넘어갈게. 자, 19번. 자, 우리 은하에서 외부나 AB 관측한 결과 나와 있습니다. 자, 원래는 일반적으로 문제를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선 방향상에 AB가 같이 있는 것 이런 거 제시하기도 하잖아, 맞지? 근데 이 문제는 그렇지 않잖아, 맞지? 그런 내용이 전제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은하 A를 현재 볼게. 자, B에서 A를 관측할 때 적색 편이량은 우리 은하에서 A를 관측한 적색 편이량의 3배. 이렇게 나와 있지? 참고로 은하의 거리와 후퇴 속도와 편이량, 파장 변화량은 다 비례관계에 있는 거지. 그러면 위에 나와 있는 B에서 A 관측했을 때 적색 편이량은 우리 은하에서 A를 관측한 적색 편이량 3배란 말은 거리가 3배라 그 말이지. 자, 그리고 밑에 자료 한번 볼게. 자, 우리 은하에서 A가 거리가 1이고 B가 3이잖아, 맞지? 자, 참고로 우리 은하에서 A와 B 거리 1과 3이란 거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B에서 A 관측했을 때 적색 편이량이 우리 은하 A를 관측할 때 적색 편이량 3배라 그랬지? 그러면 A와 B, B와 A 사이도 있다. 거리가 얼마다? 이것이 3이 된다. 그 말이지.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야 된다. 그 말이야. 일직선상에 놓인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자료와 위에 제시한 조건들을 두 개를 융합시켜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야지. 자, 우리 은하 관측한 적색 편이량은 B가 A의 3배이다. 이거는 거리에 비례하게 될 거잖아, 맞지? 자, 그러면 우리 은하 A와 B 거리 3배 맞습니까? 1과 3이니까 3배 맞고. 자, A에서 관측한 후퇴 속도 B가 우리 은하의 3배. 참고로 거리 이 관계도 역시 거리 관계가 되겠죠? 자, 거리 지금 얼마야? 1과 3이 될 거니까 3배 되겠지? 자, 우리 은하 관측한 AB 동일한 시선 방향. 참고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냈다면 이거는 바로 나오겠지? 현재 일직선상의 시선 방향상에 놓이지 않았잖아. 자, 20번. 자, 남반구라 그랬습니다. 열점에 생성된 화산섬 위치 연령 나와 있는데 참고로 지금 원래 열점은 지하 깊은 곳에 고정되어 있잖아, 맞지? 그러면 원래 제로인 곳이 열점이 있는 곳이 될 거고 현재 만들어진 애들이 점차 판의 이동과 함께 이동되게 되겠지. 그러면 제로에서 10인 곳, 역시 제로인 곳 10인 곳으로 이동한다. 그 말이 될 거잖아, 맞지? 그러면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판이 모두 다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런데 값을 비교해보면 지금 단위가 100만 년 돼 있는데 이 시간 동안 기억 같은 경우 약 위도로 5도 정도 이동했고 근데 니은 같은 경우 현재 10도 정도 이동했잖아, 맞지? 자, 10도 이동했습니다. 자, 이 그림 봐봐. 참고로 X가 무슨 경계일까? X가? 발상경계 맞습니까? 참고로 둘 다 위로 간단 말은 해령 역시 이거의 수직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을 거잖아, 맞지? 그러면 X와 나란하게 있을 거야. X가 해령일 수도 아닐 수도 있고. 맞나? 자, 근데 이게 설명되려면 이거 이런 거지.
자, 봐. 자, 실제로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확장되고 있어. 근데 5와 10이란 이동속도 차이가 얼마죠? 5가 차이 나는 거지. 참고로 봐. 이 전체가 해령과 함께 판과 함께 전체가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해령에서 발산이 일어나면서 추가적인 움직임이 있는 거지. 됐나? 참고로 이거는 7.5 정도의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7.5. 100만 년 동안 7.5도의 이동. 참고로 요거는 2.5도씩. 됩니까? 그러면 같은 방향이면 더하기가 될 거고 반대 방향이면 깎아먹게 되겠죠? 맞아? 그러면 위에 있는 애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이 오른쪽에 있는 밝은 색깔 같은 경우에는 7.5에 2.5를 더해야 되겠지? 그럼 얼마 되는 거야? 10이 되는 거지. 근데 왼쪽에 좀 어두운 색, 이 회색 같은 경우에는 7.5에 2.5를 깎아먹는 거죠? 그럼 얼마 된다? 5가 된다. 됩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관측되는 5와 10으로 관측되지만 실제 움직임은 이렇다는 거지. 됐지? 이런 것도 우리 수능 완성해서 1번인가? 이런 거 했었잖아. 자, 가볼게. 그러면 요놈이 결과적으로 X가 해령인가 알 수가 있고 이게 해령이란 말은 이제 사이사이에 있는 서로 나란하게 움직이게 만드는 이 점선은 뭐가 되는 거야? 해령은 마디마디 끊어져 있잖아. 뭐가 되는 거야? 보존형 경계인 변환나칭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변환나칭. 자, 가보겠습니다. 판의 경계에서 화산활동은 X가 Y보다 활발하다. 자, 해령은 발산형 경계로 마그마가 올라올 것이니까 활발하겠죠? 근데 보존형 경계는 지진은 어느 정도 일어나지만 화산활동 없잖아. 맞지? 자, 다시 갈게. 자, 니은. 고지자기 복각 절대값은 화산섬 기억과 니은. 자, 복각은 뭐와 유사합니까? 생성된, 자, 생성제 위도지, 생성제 위도. 그 암석이 마그마 분출돼서 만들어질 당시의 위도야. 됐지? 그런데 이거는 열점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 이놈들은 열점 위에서 만들어지고 이동한 거잖아, 맞지? 그러면 생성지라는 것은 바로 열점이 되겠지. 그러면 두 개를 비교하면 자, 열점, 이것 두 개를 비교할 수 있겠지. 자, 근데 아까 복각은 위도와 비슷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물론 이들은 남반구에 있을 거니까 플러스에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되겠죠? 근데 우리가 크기를 비교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는 방향일 뿐이니까 진짜 절대값을 비교해야 되겠지? 크기는? 어쨌거나 지금 기억 같은 경우는 재료가 있는 곳이 얼마야? 15. 그럼 마이너스 15 정도 되겠죠? 자,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는 재료가 있는 곳이 20. 한 마이너스 20 되겠지? 어쨌거나 절대값의 크기는 현재 위도값이 더 큰 니은이 되겠지. 됐나? 자, 마지막. 화산섬 기억에서 구한 고지자기 극은 자, 화산섬 니은에서 구한 고지자기 극보다 저 위도 위치한다. 자, 이거 무슨 말이야? 고지자기 극을 어떻게 구하지? 암석은 이 암석이 생성 당시에 복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 맞지? 예를 들어서 어떤 놈이 봐봐. 어떤 놈의 복각이 어떤 암석의 복각이 예를 들어서 10만 년 전이라 할게. 10만 년 전에 만든 암석의 복각이 예를 들어서 한 50 나왔어. 플러스 50. 그럼 이놈이 만들 당시에 위도가 얼마란 말이야? 50도. 북방에 한 50도 됐겠지? 그럼 이놈으로부터 몇 도 떨어진 곳에 북극이 있습니까? 40도 떨어진 곳에 있죠? 그리고 이 자기력선은 결과적으로 뭐 아래로 내려가고 위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나란한 선은 어디로 향하는 거야? 북극 방향을 향하게 돼 있지. 그러면 이 자기력선 가지고 결과적으로 북극 방향이 어딘지 그리고 이놈부터 복각 가지고 몇 도 떨어져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지. 맞나? 자, 그러면 가봅시다. 자, 그렇게 해서 고지자의 극을 찾았다 그 말이야. 자, 그러면 오케이. 자, 이놈들이 만들어진 곳. 자, 이걸 적도록 할게. 자, 지금 만들어진 곳은 15도와 20도가 될 거잖아, 맞지? 바로 15도와 20도 두 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참고로 자, 이 빨간 점은 15도인 기억이 될 것이고 자, 그리고 요 아래 노란 점은 니은 20도 만들어진 것. 맞나? 자, 그러면 이놈으로부터 극은 이건 남반구잖아, 맞지? 기본적으로 이거 북극, 자, 적도에서 북극까지 90도잖아? 그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남반구니까 플러스 15와 20을 차이 나겠지. 자, 그럼 여러분들 기억으로부터는 자, 기억이란 놈은 자, 이놈으로부터 생성 당시에 그대로 기록을 남겼을 때 이놈으로부터 북극까지는 몇 도 차이 난단 말이야? 90과 15를 더해야 되겠지? 그러면 105도 떨어진 곳에 나로부터 105도 떨어진 곳에 북극이 있어라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 맞나? 자, 그러면 이놈 105도 값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니은 같은 경우는 20도에서 만들었으니까 20과 90을 합치면 110이 되겠지? 그러면 나로부터 110도 떨어진 곳에 북극이 있어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지. 맞나? 근데 이놈들이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였지. 둘 다 어디로 간 거야? 10도까지 올라갔죠?
10도까지 올라갔어. 그렇지만 이제 10도에서 그 정보를 그대로 잴 거야. 뭐냐면 10도에 이놈들이 위치하고 있지만 이놈들 봐. 위치가 달라진다고 이놈 가지고 있는 정보가 달라집니까? 안 달라지는 거지. 그러면 10도에서 기억 같은 경우에는 자기로부터 얼마큼 떨어진 거야? 105도 떨어진 곳에 있다라고 정보 알려주고 있는 거지. 그러면 자 10 그리고 90 10과 90 벌써 100 써버렸지. 그럼 어때? 5도 약간 넘어가 버리겠죠. 맞나? 근데 우리가 위도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어디서부터 되는 거지? 위도 어디서부터 되는 거야? 적도로부터. 자, 적도가 제로고 현재 보면 쭉 가면 극이 90이잖아, 맞지? 그러면 이름 같은 경우에는 이거 105도라 해야 됩니까? 95도라 해야 되나? 95도는 90 넘었잖아, 맞지? 참고로 좀 더 작은 값을 사용하는 거지. 그래서 95가 아니라 그러면 85가 되겠지. 여기로부터 잰 거. 이렇게 90 넘어가면 안 되지. 제일 위도 큰 건 90이니까. 됩니까? 자, 이놈도 마찬가지야. 니은 같은 경우에 이놈이 10도까지 올라왔단 말이야. 근데 자기로부터 얼마큼 떨어진 곳에? 110도 떨어진 곳에 있다. 그러면 자 10 그리고 90, 100을 썼지? 그럼 얼마 넘어가는 거야? 10을 넘어가게 되는 거지. 그러면 10을 넘어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요 그거로부터 10 떨어진 곳 위도 얼마 되는 겁니까? 80이 되는 거지. 이놈들이 알려주고 있는 고지작 극 이 위치에 지금 위도를 물어봤잖아. 됩니까? 그러면 누가 더 이 자기 극의 위도가 더 큰 거지? 기억이야, 니은이야? 기억이 더 큰 거죠. 기억은 85, 니은은 80으로 나왔으니까. 좀 더 저위도는 니은이 되겠지.